안녕하세요. 라일락피는 4월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는 지인이 라일락 나무를 하나 갖다 주셔가지고 성심성의껏 키웠더니 라일락이 너무 향기가 좋습니다. 자, 라일락피는 4월. 자, 대리 관련 파트 6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대리 관련해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목권대리 관련 얘기를 표현대리 한 2시간, 2번, 2강, 그리고 협의의 목권대리 한 3강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목권대리는 이런 뜻이었죠.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그런데 대리인께서요, 상대방과 현명, 본인을 위한다라고 현명하고 대리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니까 저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저 계약에 대해서 본인은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을 현명한다 할지라도 본인께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두 번째, 무권 대리인은요, 현명했습니다.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고 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잠깐만. 우리는 현재 고품격 민법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무권 대리가 출발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다 보니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니까 본인은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무권 대리인도 현명했으니까 본인을 위한다.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현명했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지금 그림에서 당황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상대방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은 세된 거잖아, 지금. 어찌됐든 간에 대리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계약금을 줬을 거잖아, 지금. 그러면 상대방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본인도 책임지지 않고 대리인도 현명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상대방은 망한다, 망해.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보자.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방을 보호해주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출발점이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출발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장 센 기초,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무권 대리인도 본인을 위한다라고 현명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중에 붕 뜨는 사람, 불쌍한 놈이 세된 사람이 상대방 되시겠다. 그래서 우리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는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상대방 보호하는 제도이구나. 요게 먼저 머릿속에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무권 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광의의 무권 대리를 나눕니다. 하나는 표현대리라는 부분과, 즉 대리권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대리라고 부르고요. 표현대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협의의 무권대리가 무엇인가요? 예, 협의의 무권대리는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에서 표현대리를 뺀 나머지를 표현대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대리권이 없으니까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무권 대리인도 현명하였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다면 가운데 새가 된 사람이 상대방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입법 정책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라면 본인이 계약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협의의 무권 대리가 성립했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우니까 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 책임을 진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무권 대리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협의의 무권 대리가 성립하면 무권 대리 책임을 지도록 만든 법이 이번 시간에 하게 될 무권 대리 제도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그러면 책임. 우리가 항상 민법에서 책임을 진다 이런 표현이 뜨면 이 책임의 의미가 수업 시간에 제가 장난삼아 했잖아요. 어떤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데리고 살 책임, 기타 등등 웃자고 한 얘기면서 민법상 책임에는
과실 책임이 있고 무과실 책임이 있다. 과실 책임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겠죠. 그렇죠?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하고 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했다 할지라도 책임을 집니다. 또 내지는 선임하고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것을 과실 책임이라 부르고, 선임하고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 했다 할지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 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본인이 지는 책임과 협의의 무권대리가 성립했을 때 무권대리가 지는 책임의 형태가 과실 책임이냐 무과실 책임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상대방을 보호하려면 본인의 책임을, 또 내지는 협의의 무권대리의 책임을 과실 책임으로 엮어놔야 아니면 무과실 책임으로 엮어놔야 상대방이 보호되겠느냐, 이 점을 먼저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들과 성립했을 때 지는 본인의 책임은 본인의 무과실 책임이고요. 즉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고, 협의의 무권대리가 성립했다면 무권대리의 책임도 무과실 책임으로 묶어놔야 상대방이 그만큼 보호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 먼저 하고 싶은 얘기,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본인이 지는 책임의 형태는 무과실 책임이고, 또한 무권대리인의 책임도 무과실 책임입니다. 다만 상대방을 보호하려면 상대방이 그만큼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대리인께서 계약상 책임을 지려면 그만큼 상대방이 보호 가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상대방은 누구냐? 자, 미리 정리합니다. 미리.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모든 표현들과 똑같아요. 무권대리인과 다이렉트로 직접 거래한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즉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만을 의미하고, 그 상대방과 한 달이 건너간, 상대방과 다시 거래한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 상대방을 보호하려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어야 돼요. 선이 무과실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 무권 대리인이, 표현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계약을 한 사람이야. 그렇게 믿었어야만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저럼 대리권이 없어요 라고 생각했다면 계약을 안 했어야 맞죠. 그럼 굳이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든 협의의 무권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일 때에만 본인은 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일 때에만 무권대리인 책임을 집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표현대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 표현대리가 어찌 보면 민법 총칙에서 가장 쉽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쉬워. 왜? 표현대리란 단어 자체도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변형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 표현대리 파트이지만 최소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표현대리 종류를 떠나서 최소한 이번 시간에 하는 요 세 가지만큼은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판례 표현이 이렇게 옵니다. 전제 이유, 표현대리, 즉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에게 책임을 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거래 안전. 그렇군요. 자, 민법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법원의 상징은 저울이다. 저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게 법원의 소임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 본인을 보호하자니 상대방이 울고 상대방을 보호하자니 본인이 온다. 그래서 이 균형, 본인의 보호와 상대방 보호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표현대리 제도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거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이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 즉 본인이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 외관 이론의 기초를 두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신뢰했다는 거야. 지금 실제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외관 형성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본인 네가 책임을 져라 라는 것이 표현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아름다운 문장 아닌가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대리권 없음에 대하여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상대방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표현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갑니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표현들과 성립한다. 상대방이 악이나 상대방이 과실이라면 표현들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얘기 끝됐습니다. 자, 그 다음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밥 외우세요. 125조 제목이 뭐라고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자, 그 다음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129조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들이가 있더라. 선생님, 법조항이요 왜 이렇게 연결 안 돼 있나요? 보통 법조항을 보면 순서대로 자 125, 126, 127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126조 권한 넘는 표현들이와 129조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들이가 요 126조와 129조 사이에 떨어져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없어요, 실은. 근데 또 오지랖 넓게 설명을 합니다. 126조하고 129조 사이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127조 대리권 소멸이 들어오고요. 128조 임의 대리권 소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혹은 시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 소멸합니다. 또 내지는 임의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하여 수권행위 철회에 의해서 대리권 소멸합니다. 라고 정리하고 그렇게 대리권이 소멸된 다음에 나오는 게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 맥락에서 법조항이 약간 떨어져 있다. 다만 우리는 최소한 시험장 가실 때까지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구나.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구나. 129조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들이구나. 이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점. 이 세 가지가 인정되는 표현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본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효과 관련 부분에서 지금은 짤강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런 설명을 물론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제 짤막하게 정리합니다. 자, 가보죠. 본인께서 집에 앉혀 있는데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 의리 무권 대리인입니다. 대리권 없어요. 근데 무권 대리인께서 상대방과 대리행위랍니다. 그렇죠? 끝.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무권 대리는 대리권만 없을 뿐 대리인과 상대방이 체결한 저 매매계약 대리행위는 자, 유효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돼.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을 뿐이지 나머지 행위 매매계약은 유효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행위 즉 대리행위가 처음부터 무효래요. 즉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이 통정으로서 무효입니다. 불공정하니까 무효입니다. 의사 무능력이자 무효입니다. 무효라면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야. 무권 대리는 대리권만 없을 뿐이지 나머지 대리행위는 유효이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저 대리행위가 무효라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정리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행위가 무효인 경우라면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게 가장 공통적인 이론.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온다. 시험 문제는 두 가지만 기억. 자,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입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맞죠? 그러니까 무효니까 표현들과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내지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즉 교회의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합니다. 우리 민법 276조. 276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유물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라는 법조항 때문에 따라서 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총회 결의가 없대. 그러면 저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표현들과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별표 2개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 내지는 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표면상의 얘기고 숨은 뜻은 저것들이 무효다. 무효니까 표현들과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끝도 없이 만들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이 통정의 표시랍니다. 통정의 표시니까 무효입니다. 표현들과 성립할 여 없습니다.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랍니다. 무효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여야 한다. 따라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면 이건 대리인이 아니다. 본인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효인데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는 없잖아. 됐나요? 그래서 파란색 얘기는 반드시 기억. 이게 첫 번째 테마입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자,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를 우리가 대리 관련 1강에서 한 것 같아. 유권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이 있습니다. 대리행했나요?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대리행했나요? 그러면 유권과 무권의 공통점은 본인을 위하여, 본인을 위한다고 표시한 대리행위 하는 건 매한가지이지만 대리권이 있다 없다의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유권대리는 유효의 의미는 본인은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나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결론이 같나요? 제게 들어보셔봐. 유권대리의 결론, 본인이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표현대리의 결론,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아, 그러면 유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결과론적으로 본인이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점은 같지 않나요? 같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자, 보기 1번 지문.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어떤 점에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라는 점에서. 됐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면 이게 유효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별표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책임을 진다 할지라도 그 성격이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래. 여전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다. 대리권이 없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정책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지 표현대리가 성립했다고 해서 그것이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세 번째, 당사자가 유권대리를 주장하는 그 주장 속에는 유권대리만 주장하는 것에는 유권대리만 포함되어 있고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없다. 그럼 결론이 뭐냐?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표현대리가 성립했는지를 심리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왜? 변론중이니까 당사자가 물어본 것만 판단하면 되지 당사자가 물어보지 않는 것을 법원에서 오지랖 넓게 판단할 수는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가 주로 이렇게 네 문장이 나오는데 주로 나오는 건 두 가지 개갑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표현대리가 성립했다고 해서 그것이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두 번째,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두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본인의 책임은 계약상의 이행 책임이지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과실상계의 법리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에서만 적용되는 문제이지 계약에 대한 이행 책임이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답만 정리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의 책임이 경감한데요. 본인의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얘기 끝.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표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는 정리하셔야 돼요. 별표 보이세요? 첫 번째,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강행규정 위반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아요. 두 번째, 표현들이가 성립한다고 해서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갖고 가시면 어지간한 시험은 다 풀립니다. 답은 이 중에 하나야. 표현의 방식이 다를 수 있을지언정 요 세 가지만큼은 기억하시면 땡큐. 됐죠? 자, 나가셔도 돼. 다만 자, 세부 상황은 나머지 좀 볼게요. 나머지. 자,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시,
표현 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한 정책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인도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X야.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포인트. 자, 두 번째. 표현 대리도 일종의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을 위한다고 반드시 표시하셔야 돼.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을 뿐이지 대리행위 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따라서 표현 대리인도 반드시 본인을 위한다고 표시했을 때만 표현 대리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현명하지 않았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은 예외적인 판례까지 나오면 다 죽으란 얘기니까 원칙만 정리해보자. 대리인께서 본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본인처럼 했다. 본인처럼 행위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다시 한번 왜?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자, 한번 읽어볼게요.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 신부름권이에요. 사자라 하더라도 외견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에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자, 그래서 자, 다른 걸 각설하고요. 자,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가 행위합니다. 사자는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사자를 정상적인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으로 그렇게 믿었고 상대방이 그렇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단어에 사자라는 단어가 뜨면 결론만 정리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음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좀 어려워요.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의 상담 및 권유, 위탁, 매매, 약정, 실적의 재고 등의 업무는 자, 표현 잘 보셔. 사실행위다.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대리 관련 1강에서 뭐라 했냐면 모든 것을 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관념의 통지 대리할 수 있다. 의사의 통지 대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대리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 대리할 수 없으며 세 번째가 뭐더라? 아, 그렇군요. 사실행위 대리할 수 없지.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한번 보셔봐. 사실행위가 너네 보셔야 돼.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이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 매매, 약정의 실적인 재고 등의 업무는 아, 사실행위군요. 사실행위라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으며 사실행위라면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3번 사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지만 사실행위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이 정도의 뜻은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표현대리에서 또 나름대로 중요한 게 요 판례입니다. 자, 복대리 관련 얘기인데요. 자, 읽어보죠. 판례 원문이에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를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의미를 알고, 물론 의미를 알고 답을 맞추시면 좋긴 한데 의미도 모르고 계속 답만 외우셔. 물론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험 보는 단어에 복대리인 뜨면 결론은 똑같아요. 표현대리 성립합니다. 그냥 그렇게 답을 외우시면 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외우면 너무 기억이 오래가지 않으니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그림 좀 보세요. 자, 본인의 정상적인 유권 대리인 임의대리인이 있습니다. 임의대리인께서요, 복대리인을 임의로 선임할 수 있나요? 잠깐, 임의대리인은 사임의 자유가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합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지명의 경우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근데 임의로 선임했어. 그럼 임의란 얘기는 본인의 승낙도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고 본인의 지명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 복대리인은 무권대리인이에요. 권한 없어. 그렇죠?
임의 대리인은 정상적인 유권 대리인이지만 유권 대리인은 임의로 복대리인 선임 못해. 그러면 설령 뽑았어도 요 복대리인은 이미 무권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이 무권 대리인께서 상대방과 대리행위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저 무권 대리인 복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126조 권한 넘는 표현들과 성립할 수 있대요.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의미를 알면 단순해져. 그러니까 이 복대리인은 권한이 없는 무권 대리인입니다. 근데 무권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믿었어. 그러면 본인 책임지라 그 얘기야. 또 이 판례 말고도 대리인이 대리권 섬유류에 선임된 복대리인도 무권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결론만 정리. 앞으로 우리 시험에 여러분 보시는 시험이 어떤 시험에 관계없습니다. 민법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면 자 지문에 복대리인 떴습니다. 그럼 결론만 정리.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별표 2개. 그렇죠. 복대리인 떴습니다.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 시간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는 좀 판례가 좀 어려워요.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 권한 넘는 권한을 넘는 대리가 있었다면 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말이 판례가 좀 어려운데 뭐냐면 이미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권한 넘어버렸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사건에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와 또 하나의 사건에 129조 권한 넘는 표현대리가 2개가 있어버린 거예요 지금. 즉 하나의 사건에 표현대리가 2개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판례는 이미 129조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권한을 넘어갔다면 중복 적용해서, 즉 표현대리가 중복 적용되어서 권한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시험이라면 자 이 시험이 여러분이 보시 간평사 같은 경우는 이 점이 나올 수 있지만 주택관리사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줄입니다. 줄여서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이 말의 의미는 이미 129조가 성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좀 개인적으로 뭐 좀 바빠가지고 동영상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못 올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렸을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어쨌든 간에 부지런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표현들이 관련된 3가지 표현들이 대리권 수요 표시형 표현들이 권한 넘는 표현들이 소멸의 표현들이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